나는 도시 중심부에 자리 잡은 아늑한 작은 카페의 발코니에 앉아 최근에 내린 에스프레소의 따뜻함이 아직도 느껴지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있었다. 아래로 내려다보면 바쁜 발걸음과 낮은 대화의 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평범한 오후였다. 특별할 것 없는 직도 내 전화기의 조용한 진동이 그 순간을 깨뜨릴 때까지.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나타났다. 진우. 몇 초 동안 그저 화면을 쳐다보며 이상한 불안감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말없이 바퀴를 터쳤다. 서연,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이상했다. 말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그가 계속했다. 나는 침묵을 지키며 기다렸다. 이혼하고 싶어. 그 말은 차가운 단호함으로 내게 꽂혔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고 타격을 완화시키지도 않았다. 나는 침묵이 그 말을 잠시 떠받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치 어떤 감정을 느끼기 위해 시간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회사를 팔았어. 그가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성공적인 거래를 마친 남자의 차가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정과 나는 떠난다.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민정. 그 이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진우가 숨겨왔다고 생각했던 여자, 내가 너무 순진해서 보지 못했다고 믿었던 그 외도. 커피를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나는 시선을 도시로 돌렸다. 오후 늦은 햇빛이 보도에 따뜻한 금빛을 뿌리며 길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진우는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까? 폭발적인 분노? 극적인 외침. 아마 눈물 한 방울이라도. 대신 나는 깊게 숨을 쉬고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축하해요. 전화 너머에서 그의 숨소리가 멈칫했다. 내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듯 했다. 축하해요. 그는 거의 당황한 듯 되물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나는 당신을 위해 기쁘다. 그리고 그는 웃었다. 자랑스럽고 승리한 듯한 웃음이었다. 이렇게 잘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 세연아, 너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회사를 팔았어. 대부분의 자산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시계를 흘끗 보았다. 몇 분만 더 남았어. 정말이에요.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물론이지. 그는 이제 거의 웃으며 말했다. 모든 것이 최종 확정됐어. 내 변호사들이 모든 걸 처리했어. 내가 이걸 더 어렵게 만들지 않길 바랄 뿐이야. 싸울 게 아무것도 없고 법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 정말이에요. 나는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maybe you should check again, 진우. 그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이상한 자유감이 나를 덮쳤다. 내가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사슬이 갑자기 끊어진 것처럼. 진우는 이 게임에서 자신이 통제권을 잡고 있다고 믿었다. 그가 몰랐던 건 내가 내내 승리의 카드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카페를 나서려던 순간 내 전화가 변호사로부터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을 울렸다. 끝났어. 그가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은 것을 팔 수 없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황금빛으로 물든 도시가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거의 초현실적으로 보였다. 진우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 내가 조용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가 내 등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동안 나는 이미 마지막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어. 집으로 운전하며 그가 있을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편안히 앉아 자만감에 휩싸여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고 있을 거야. 그는 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가 몰랐던 건 진짜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석조로 된 길에 석양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곳은 우리가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곳이었지만 오랫동안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그곳은 단순히 무대일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커튼이 올라갈 것이다. 웅장한 목문으로 들어서자 내 구두 소리가 고요함 속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진우는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의 자리에 있었다.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기대어 빨간 와인을 천천히 휘저으며. 민정은 창가에 서서 팔을 교차시킨 채 샹들리에의 황금빛 아래에서 타이트한 빨간 드레스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한때 왕관처럼 착용했던 여유와 자신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진우가 나를 발견하자 그의 입가에 자만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서연,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머리를 살짝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반성할 시간이 있었나 보지? 나는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의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네, 진우. 나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이미 끝났다고 믿는 것이 흥미롭네요. 가방에서 두꺼운 문서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힘차게 내려놓았다. 진우의 표정이 변하며 문서 뭉치를 쳐다봤다. 민정은 긴장하며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켰다. 이건 뭐야? 진우가 갑자기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손을 맞잡고 차분한 미소로 그의 눈을 마주쳤다. 진실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이 작은 연극을 계속하기 전에 이걸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우는 문서를 집어들고 첫 몇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서서히 혈색이 사라지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말의 무게가 그의 배에 펀치를 맞은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까지 완전히 침묵을 지키던 민정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흔들리며 날카로움을 잃었다. 진우, 그녀는 불확실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종이들을 탁자에 내리치며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너 뭐 하는 거야, 서연? 의자에 기대어 앉은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현실을 조금 보여주는 거지? 종이 더미에서 한 장을 집어들고 천천히 의도적으로 읽기 시작했다. 5년 전에 우리가 서명한 주주 협약에 따르면 모든 주요 주주의 일치된 동의 없이 주식을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종이를 테이블 위로 밀어주며 덧붙였다. 그리고 이 문서들에 따르면 현재 나는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 그의 머리는 들은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 그건 불가능해.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5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나는 그를 가로막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정정합니다. 당신은 과거에 55%를 소유했었습니다. 당신이 민정과 함께 가정을 꾸미는 동안 나는 그녀 쪽을 잠깐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남은 주식을 조용히 매입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저는 회사 지분의 60% 이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짝 몸을 기울였다. 진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나요?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민정의 눈동자가 우리 사이를 오가며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속도가 그의 것과 같았다. 아니요. 아니, 이럴 수는 없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진우, 당신은 회사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잖아. 가벼운 웃음이 내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가 당신에게 듣고 싶은 말을 정확히 했나 보네요.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흔들며 마치 침몰하는 배에 발을 디딘 것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진우, 그녀는 다시 말했지만 이번에는 절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진우는 턱을 깨물며 와인 잔을 꽉 쥐어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너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어, 세연. 전혀 아니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또 다른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되는 거야. 나는 새로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 그를 향해 놓았다. 회사 내부 투자 계좌에서 갑자기 사라진 120만 달러를 기억하나? 내가 물었다. 그리고 홍콩에 본사를 둔 유령 회사와 체결된 컨설팅 계약서도?
진우의 몸이 갑자기 경직되었다. 민정은 뒤에 린넨 커튼처럼 창백해졌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바로 금융사기야, 진우. 또 다른 파일을 꺼내며 내 목소리는 차가운 평온함으로 떨어졌다. 지난 3년간 당신이 한 모든 의심스러운 거래의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증거만으로도 SEC와 IRS 모두에서 전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와 눈길을 맞췄다. 그리고 알아두라. 내 변호사는 오늘 아침에 이 모든 자료의 복사본을 이미 받았어. 진우는 벌떡 일어나 테이블에 주먹을 내리쳤다. 너 감히 나도 일어나 그의 말을 끊으며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감히, 진우. 민정과 함께 사라지며 모든 것을 불태우는 걸 허용하라는 거냐? 내가 그 정도로 순진하다고 생각했나? 민정은 숨을 삼키며 다시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시선이 진우에게 향했고 목소리가 떨렸다. 너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나는 팔을 교차시키고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았다. 진우는 컴포저를 유지하려 했지만 공포가 그를 빠르게 삼키고 있었다. 그는 민정에게 돌아서며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진우, 나는 이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공포에 휩싸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모든 것이 통제 아래에 있다고 말했잖아.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몸을 돌리더니 가방을 움켜쥐고 방을 뛰쳐나갔다. 문이 세게 닫히며 그녀의 뒤로 울리는 침묵만이 남았다. 나는 다시 진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얼어붙은 듯 서서 분노와 믿을 수 없는 표정이 섞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말없이 마지막 문서 세트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놓았다. 내일 긴급 이사회가 열릴 거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너는 참석하지 않아도 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공식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진우는 나를 멍하니 쳐다보며 주변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따라잡기 위해 머리가 혼란스러워 보였다. 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며 멈췄다. 진우, 너 알아.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마치 방을 스치는 바람처럼. 만약 깨끗하게 헤어지자고 요청했더라면 이 모든 걸 없이 너를 보내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러고는 차가운 밤 공기로 가득 찬 밖으로 걸어나갔다. 문이 조용히 닫히며 마지막을 알렸다. 게임은 끝났다. 어둠이 도시를 덮었지만 내 집 사무실의 컴퓨터 화면에서 빛이 여전히 안정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코드줄과 거래 로그가 스크롤되고 있었다. 정확하고 조직적이며 부정할 수 없는? 진우는 항상 나를 과소평가했다. 내가 단지 배경에 있는 조용한 아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었다. 나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다. 그와 함께 회사를 공동 창업하기 전 나는 금융 시스템과 보안 인프라를 전문으로 하는 선도적인 기술 기업에서 근무했다.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를 원천으로 추적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1년 전 내 직감이 진우를 믿을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을 때 나는 회사 네트워크 내에 고도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한 모든 거래, 모든 실수, 모든 달러가 유출된 순간 나는 모두 추적했다. 데스크톱에 암호화된 파일을 열고 긴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시스템이 핵심 데이터를 불러오기 시작했다. 120만 달러 이상 약 16억 원 기 회사 내부 자금에서 은밀히 빼돌려져 추적 불가능한 계좌를 통해 흘러갔습니다. 저는 자금 흐름을 익숙한 은닉처로 추적했습니다. 케이맨 제도, 스위스, 싱가포르 같은 해외 조세 회피처. 수십만 달러 상당의 유령 계약서가 존재했는데 이는 컨설팅 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해당 회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조작의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와 중개업자 그룹 사이의 이메일에서 그는 주요 매각을 앞두고
회사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려는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회사 내부 보안 시스템에서 추출한 오디오 클립을 재생하기 위해 파일을 열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시간을 두고 회사에서 소액을 계속 빼내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매각이 최종 확정되면 우리는 사라지고 흔적도 남지 않을 거야. 녹음을 일시 중지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실시간 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환해 진우가 남은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는 마지막 시도를 지켜봤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안 될 거야, 진우. 수년간 개발한 보안 우회 시스템을 활성화해 의심스러운 모든 거래 경로를 차단했다. 몇 초 만에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번쩍였다. 거래 실패. 계정 일시적으로 잠겼습니다. 그 순간 내 전화가 진동했다. 변호사 송훈이었다. SEC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당신이 보낸 모든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국세청도 이미 개입했습니다. 진우는 이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펜을 가볍게 두드렸다. 만족스러웠다. 좋아, 라고 말했다. 지난 2년간의 모든 거래, 모든 의심스러운 거래, 모든 위조 계약서를 하나하나 분석하라. 걱정 마세요. 성훈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를 놓아줄 리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진우는 아마도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며 구명주를 찾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명줄은 없었다. 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 마지막 명령을 입력했다. 즉시 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 재무보고서, 오디오 파일, 통신 기록은 관련 기관에 전송되었다. SEC, IRS, 심지어 FBI까지. 그때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다. 금융범죄부서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 준석으로부터였다. 제출한 문서들은 충분합니다. 이 사건은 연방 수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진우는 민사처벌을 넘어 형사고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곧 SEC 수사팀으로부터 공식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자산 동결이 진행 중입니다. 한진우가 시장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추가 시도는 신속히 차단될 것입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고 와인을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내 안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폭풍이 마침내 가라앉기 시작할 때 느껴지는 그런 평온함이었다. 조금씩 나는 한진우가 세심하게 쌓아올린 환상을 해체해 나갔다. 그는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속여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잊었다. 나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멈출 생각은 없었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 도시가 반짝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와인잔 속에 짙은 붉은색은 옆 화면의 빛과 어우러져 이제 알림과 최신 뉴스로 넘쳐나는 화면과 맞물려 있었다. 서연, 이걸 믿을 수 없을 거야.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도망치고 있어? 한 캐피털의 가치가 48시간도 안 돼 40% 가까이 폭락했어. 은행이 진우한의 개인 계좌를 공식적으로 동결했어. 의자에 기대어 앉아 금융계를 지배하는 헤드라인을 하나씩 스크롤했다. 한진우의 이름은 에브리웨어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잡지 표지나 자화자찬 인터뷰와 함께 워전트. 대규모 금융 스캔들 발생. 한진우, 세금 포탈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연방수사박. 글로벌 자산 동결, 조사 진행 중. 다시 잔을 들어 입에 쓴 와인을 머금으며 도시 전체에 퍼지는 혼란을 들었다. 그곳에 있을 필요는 없었다. 한진우는 무너지고 있었다.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인형극의 인형사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지금, 그가 마침내 내가 항상 실을 당겨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궁금했다. 한편 도시의 다른 쪽에서 한진우는 숨어 지내던 럭셔리 호텔 로비의 엘리베이터에서 휘청거리며 나왔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헬쑥했으며 걸음마다 피로가 흘러내렸다. 그는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였다. 법 집행기관으로부터도 나로부터도 아닌 그가 통제한다고 믿었던 삶의 폐허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처럼. 손이 떨리며 그는 전화기를 찾아서 눌렀다. 다시. 그리고 다시. 아무도 받지 않았다. 개인 변호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재무자문가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그리고 하나둘씩 그의 사업 파트너들은 투자를 회수하며 관계를 끊어갔다. 침몰하는 배에서 도망치는 쥐들처럼. 압도적인 긴장이 진우의 가슴을 조여왔다. 공포가 스며들자 그는 호텔 뒷문을 힘차게 밀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문을 잡아당겨 열고 뒷좌석에 몸을 던지며 문을 세게 닫았다. 스위스로 가는 비행기 티켓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그는 소리쳤다. 운전사는 후시경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1시. 공항으로 가기 전에 뉴스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은행 앱을 급히 열었다. 화면에 즉시 알림이 떴다. 계좌 동결. 금융기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이 가빠졌다. 그는 급히 다른 계좌에 접속하려 했지만 그 계좌는 아무도 모르는 계좌라고 생각했다. 계좌 잠금. 금융조사 명령 중입니다. 진우는 좌절감에 주먹을 의자에 내리쳤다. 모든 출구가 막혀 있었다. 진우가 절망적으로 탈출 방법을 찾고 있을 때 민정은 자신의 절박한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가방을 꼭 쥐고 인도 위를 빠르게 걸어갔다. 마치 그 가방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막아줄 것처럼. 손이 떨리며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들리는 건 단절된 신호음뿐이었다. 그는 함께 떠날 거라고 약속했었다. 모든 걸 해결했다고 약속했었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 택시가 길가에 멈췄고 민정은 망설임 없이 차에 올랐다. JFK 공항으로 가세요. 그녀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의 전화기가 진동했다. 새로운 메시지였다. 민정, 진우의 계좌와 관련된 어떤 연결고리라도 있다면 당국과의 완전한 협력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FBI가 공식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녀의 개인 변호사로부터 온 것이었다. 이마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와 함께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눈은 전화기에 다른 메시지로 옮겨갔다. 그녀가 절박하게 보낸 메시지였다.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였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서연, 그녀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지 제가 보호받을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지만 나는 그녀를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필요 이상으로 침묵을 이어갔다. 그러고 나서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 모든 걸 보내. 그리고 민정 도망가려고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알 거야. 그녀가 전화를 끊자 그녀가 아직 탈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녀도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방법은 없었다. 이제 더는 밤이 도시를 완전히 감쌌다. 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 거리로 끝없이 이어지는 헤드라이트의 흐름을 지켜보았다. 내 전화기가 진동했다. FBI 요원 준석으로부터의 메시지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와인잔을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입가에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진우는 항상 자신이 시스템을 속일 수 있다고, 규칙을 깨지 않고도 휘둘러낼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가 결코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 사실이었다. 규칙은 결코 그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 끝이 공식화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맨해튼 호텔의 화려한 로비에 들어섰다. 도시의 명문 연례 금융서밋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부드러운 카페2이 깔린 통로를 걸어가자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각 걸음마다 자신감으로 울려 퍼졌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워전트 갈라 행사에서 진우 옆에 서 있는 침묵의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한세호연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진우가 말한 모든 거짓말을 폭로할 것이다. 내 뒤로 거대한 LED 화면이 빛나며 강렬하고 부정할 수 없는 글자가 나타났다. 해리슨 캐피털의 진실 시장이 알아야 할 것. 관객 사이에서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다. 속삭임이 침묵으로 바뀌었다. 나는 단상에 올라가 매끄러운 나무 표면에 손을 얹었고 스포트라이트가 내 눈동자에 반짝이는 빛을 포착했다. 이미 헤드라인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닙니다. 탐욕, 속임수, 그리고 권력의 환상에 대한 잔혹한 교훈입니다. 잠시 침묵을 지키며 말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한캐피털은 한때 금융계에서 존경받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몇 일 만에 그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왜일까요? 관객을 직시했다. 진우한이 여러분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 화면이 바뀌며 내부 이메일, 위조된 보고서, 조작된 숫자가 번쩍였다. 모든 의심스러운 거래, 모든 조작이 모두 드러났다. 관객 중 일부는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아마도 내가 방금 공개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진우는 나에게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파트너들에게, 그리고 전체 시장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 가치를 조작했고 허위 계약을 통해 투자 자금을 세탁했으며 존재해서는 안 될 숫자를 바탕으로 사기적인 매각을 기획했습니다. 내 시선은 산업계의 최고 경영진이 앉아있는 앞줄로 향했다. 천장의 불빛 아래 그들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내 시선은 김병철에게 고정되었다. 과거에 나에게 사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던 베테랑 투자자였다. 김 씨, 나는 홀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불렀다. 모든 속삭임이 즉시 멈췄다. 한캐피털의 현재 재무 현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제시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병철은 의자에 몸을 곧게 펴고 넥타이를 고쳐매며 단호한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서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한 씨가 여기서 언급한 모든 내용은 정확하며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방 안에는 파도처럼 소곤거림이 퍼져나갔다. 나는 군중 쪽으로 돌아서며 목소리를 안정시켰다. 한캐피털과 협력한 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진우한이 약속한 프로젝트들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런 인물이 시장을 계속 영향력 행사하도록 허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멈췄다. 시선을 천천히 방 안을 스캔하며 각 얼굴의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다. 여기 있는 누구도 그런 사람과 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없다고 믿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동의의 고개 끄덕임과 급박해지는 속삭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방은 공식적인 침묵에서 반응의 폭풍으로 변했다. 경영진과 투자자들이 하나둘 일어나 한캐피털과의 관계를 단절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들은 주저없이 진우한과 거리를 두며 관계를 끊었다. 그때 내 전화가 울렸다. 비서로부터의 메시지였다.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캐피털 주가가 급락 중입니다. 경쟁사들이 진우와의 모든 현재 및 예정된 계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재킷 주머니에 슬쩍 넣으며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은 진우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종류의 타격이었다. 신뢰가 한 번 깨지면 부나 매력으로는 결코 되살릴 수 없다. 정상회담은 결정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으로 마무리되었다. 한 캐피털은 업계 전체에서 공식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리고 진우하는 더 이상 테이블에 앉을 자리가 없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의 몰락만이 아니었다. 내 회사의 상승이었다. 복도로 걸어나가자 재무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 최신 시장 동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확인하세요. 나는 빠르게 휴대폰을 꺼내 앱을 열고 화면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숫자를 지켜보았다. 우리 회사의 주가는 단 하루아침에 30% 가까이 급등했다. 이것은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나는 한 캐피털처럼 허울뿐인 것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쌓기 위해 수년을 투자해왔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그 차이를 마침내 알아차렸습니다. 호텔 정문으로 걸어나가자 맨해튼의 하늘이 넓고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한때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빼앗고도 무사히 떠날 수 있다고요. 그는 틀렸습니다. 그의 제국은 무너져 내렸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세계에서 권력은 가장 설득력 있는 거짓말쟁이의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장 날카로운 칼로 변환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 한 캐피털의 이사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주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공기는 불확실성으로 무거웠다. 일부는 익숙한 얼굴이었고 다른 이들은 한때 진우와 함께 자랑스럽게 뭉쳤던 이들이었다. 내가 들어서자 방이 조용해졌고 내 구두의 리듬 있는 클릭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나는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었고 내 존재만으로도 침묵을 강요했다. 내가 테이블의 끝자리에 다가갈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자리는 진우가 한때 개인의 왕좌처럼 대했던 자리였다. 내 뒤에 프로젝터 화면이 깜빡이며 내부 문서의 폭포가 펼쳐졌다. 나는 펜을 가볍게 탁자에 두드리고 침묵이 가라앉기를 기다린 후 말을 시작했다. 오늘 논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결하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차분하지만 유리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듯이 한진우는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속였습니다. 일부 이사회 멤버들은 의자에서 불편하게 움직였다. 다른 이들은 앞을 응시하며 다가올 것을 준비했다. 한진우의 불법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불법 거래의 상세한 기록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등 뒤에서 이 회사를 팔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제가 이미 이 회사의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주식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방 안을 불길처럼 퍼지는 속삭임이 일었습니다. 한진우의 전 동료 몇 명이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차가운 시선으로 앞을 응시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다. 그건 진우의 계획과 연관된 누구도 이 회사에서 더 이상 권력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태블릿에 명령을 입력했고 내 뒤에 화면이 바뀌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름들이 목록에 나타났다. 즉시 해임될 이사회 구성원들. 이들은 진우의 부정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주었거나 회사의 자산과 이미지를 조작하는 사기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들은 모든 리더십 책임을 면제됩니다. 나는 앞에 놓인 문서를 서명하며 결정을 확정지었다. 몇몇 목소리가 낮은 불신으로 항의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논쟁을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었다. 진실을 바탕으로 재건하기 위해 여기 있었다. 이것은 논쟁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이제 나는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회의실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김병철과 진로를 함께한 충성스러운 투자자 그룹의 단호한 시선이 나를 마주쳤다.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진우가 남긴 폐허를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더 똑똑하고 강하며 탄력적인 것을 건설하기 위해
나는 태블릿의 다른 버튼을 눌렀다. 내 뒤에 화면이 다시 바뀌며 세련된 새 로고가 나타났다. 피닉스 이노베이션 그룹. 한 캐피털은 진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방을 둘러보며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에서 더 위대한 것을 창조할 것입니다. 모두가 제가 방금 한 대담한 발언을 흡수하며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회사는 기술과 사이버 보안에 집중해 나아갈 것입니다. 진우가 항상 무시했던 분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탱할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나는 방을 둘러보며 남은 이사회 멤버들과 눈길을 맞췄다. 이미 이 변혁을 이끌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과 신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비전에 완전히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 그들이 메시지를 소화할 시간을 주었다. 테이블 끝쪽에서 은발의 남자 주요 주주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적이었다. 서연, 정말 이 방향이 맞다고 확신하나요? 시장은 아직 모든 일로 인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방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가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페닉스 혁신 그룹이 탄생했다. 진우는 한때 나를 파괴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부수고 승자로 떠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가 빼앗으려 했던 회사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 진화했다. 이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단순히 내 것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되찾았고 그 이상을 얻었다. 맨해튼 위의 새 사무실에 앉아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이 높이에서 아래의 거리들은 작고 무의미해 보였다. 진우와 같았다. 스캔들에 얽힌 부끄러운 이름, 영원히 따라다닐 운명. 전화기가 진동했다. FBI 요원 준석의 메시지였다. 한진우가 오늘 아침 마이애미의 사설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남미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가짜 여권. 출국 불가. 커피를 한 모금 크게 마시며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지는 말들을 되새겼다. 진우에게 수십 가지의 결말을 상상했었다. 하지만 이 결말. 이건 완벽했다. 한때 세계의 정점에 서 있던 남자가 수갑에 묶여 끌려가며 카메라 플래시가 심판처럼 번쩍였다. 또 다른 메시지가 울렸다. 집어내는 모르는 번호에서였다. 그를 믿지 말았어야 했다. 그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틀렸다. 이제 너무 늦었다. 누가 보냈는지 묻지 않았다. 민정. 메시지는 과거의 잡음처럼 배경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열고 최신 재무 보고서를 열었다. 피닉스 혁신 그룹은 번영하고 있었다. 구조조정 이후 회사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 펀드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사이버 보안과 금융보호 계약이 쏟아지며 우리 기업 가치는 단 3개월 만에 150% 이상 급증했다. 미디어는 이미 나에게 새로운 타이틀을 부여했다. 기술혁명의 뒤에 숨은 여성. 진우는 한때 나를 파멸시키려 했다. 그는 내가 복수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잊었다. 나는 재탄생할 수 있는 존재였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시선을 지평선에 고정시켰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제국의 탄생이었다. 이 모든 것에서 얻은 교훈은 단순하지만 강력했다. 정의는 당신을 배신한 자들을 벌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뒤에 더 강한 것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진우는 자신이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진실은 항상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비즈니스에서도 삶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화폐는 권력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정직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다시 사올 수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회사를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복수는 무엇일까요? 성공입니다.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성공이 정의의 최종 형태일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시고 3. 배신, 그리고 진실의 승리에 관한 더 강력한 이야기를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